56도까지 나와? 진짜 대박이네. 안녕하세요, 기똥찬 똥찬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아이폰 14 프로와 아이폰 15 프로 맥스를 비교를 했었죠. 발열 테스트며 여러가지 테스트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때 그 영상의 댓글을 보면 발열 이야기가 가장 많아요. 그래서 저도 긴 시간이 걸리는 발열 테스트에 동참을 했습니다. 다른 유튜버 분들이 많이 올려주셨지만 표본이 많을수록 통계는 정확해지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표본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는데요. 그 데이터를 보면서 이제 제 나름의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가장 먼저 테스트한 환경은 일상 영역인 유튜브와 넷플릭스 시청할 때 온도입니다. 각각 20분씩 총 40분간 테스트한 결과이고요. 비교 대상은 여전히 제가 갖고 있는 아이폰 14 프로와 비교를 했습니다. 그냥 간단히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OS는 둘 다 17.1 베타 버전으로 진행을 했어요. 먼저 유튜브 20분 동안 테스트한 걸 보면 두 스마트폰 모두 35도에서 36도 정도를 유지했습니다. 아이폰 15 프로 맥스가 0.2도에서 0.3도가량 높긴 했지만 일반적인 스마트폰 수준이었고요. 타이머를 위해 사용한 갤럭시가 정작 온도가 더 높은 걸 보면 확인이 되실 겁니다.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였고요. 웹서핑, 카톡, 웹툰 같은 시스템 부하가 적은 작업들은 그냥 체온과 비슷한 상태로 유지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일상생활에서도 쓰면서 특별히 온도가 확 높아진다 이런 경험은 전혀 없었어요. 다음 테스트는 역시 벤치마크 테스트를 할 때 온도입니다. 제가 이전 테스트를 할 때 CPU 테스트인 긱벤치를 사용할 때는 온도가 그렇게 높아지는 걸 보지 못했거든요. GPU 테스트 때 온도가 많이 높아졌죠. 그래서 3D 마크를 돌리는 쪽으로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와일드 리프트 익스트림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을 했었고요. 총 20회차를 2번 돌리는 스로틀링 확인을 위해서 1회차, 2회차 점수를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일단 1회차에서 세 번째 테스트를 진행할 때 온도가 1도 이상 차이가 나기 시작했고요. 그 이후로 계속 평균 2도 정도의 차이가 났습니다. 이번 A17 프로는 GPU 코어가 하나 더 들어갔잖아요. 발열이 더 많이 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점수는 생각보다 좀 낮게 나왔어요. 온도가 많이 상승해서 스로틀링이 발생을 한 건지 제가 뽑기를 잘못한 건지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최고 점수가 3793점, 최저 점수가 2494점으로 아이폰 14 프로와 비교했을 때 10%밖에 차이가 나지 않죠. 제가 테스트했던 가장 높은 점수를 보여드리면 4200점 가량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결과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이대로 보여드린 거고요. 그 다음 2차 테스트를 또 진행을 했죠. 바로 벤치를 돌렸기 때문에 온도는 45도 선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점수가 높았던 이전 테스트를 비교를 해보면 온도가 조금 안정되긴 했어요. 제가 최고 높은 온도를 봤을 때 48도까지 봤었거든요. 근데 이번 테스트 때는 45도 선을 유지를 계속 했습니다. 이게 아마 점수에도 영향을 준 것 같아요. 1회차 점수보다 확실히 많이 떨어진 최고 점수 2778점, 최저 점수 2282점이 나왔고요. 안정성은 확 높아졌습니다. 근데 이건 아이폰 14 프로도 동일한 점수 하락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이폰 15만의 단점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모든 스마트폰이 이 정도 가혹한 환경으로 테스트를 하면 점수 하락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일상에서 가장 하드한 환경 4K 동영상 촬영과 게임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둘 다 온도를 식힌 다음 정상 온도에서 시작을 했고요. 카메라 테스트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설정은 둘 다 동일하게 4K 30프레임으로 촬영을 했고요. 우선 10분 정도 지났을 때 온도는 14 프로가 39도까지 상승을 했고요. 15 프로 맥스는 37도 정도를 유지를 했습니다. 물론 맥스와 일반 프로의 차이일 수도 있긴 해요. 20분까지 테스트를 했을 때는 14 프로가 42.5도, 15 프로 맥스는 40도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폰 15만의 특별한 발열 문제는 없었고요. 프로보다는 맥스가 확실히 발열이 낮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제가 배터리 테스트도 진행을 해봤거든요. 총 테스트한 시간은 2시간 정도 진행을 했고요. 앞서 보셨다시피 유튜브, 넷플릭스 그리고 카메라 테스트까지 모두 완료를 했을 때 기준입니다. 아이폰 15 프로 맥스는 76% 정도가 남았고요. 아이폰 14 프로는 67%에서 68%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역시 하드한 테스트인 게임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현존하는 가장 하드한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원신으로 진행을 했고요. 최근 원신 업데이트가 애플의 메탈 FX를 적용하면서 아이폰 15 프로와 아이폰 14 프로가 동일한 환경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제가 제 혼자 테스트를 하는데 아이폰 14 프로까지 넣어서 좀 대충 하는 것보다는 요 녀석만 제대로
째보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이 녀석만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여기서 메탈FX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업스케일링 기술인 DLSS의 애플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다시 쉽게 설명해 드리면 여기 들어가 있는 AI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그래픽의 빈 공간이나 해상도 이런 것들을 한층 더 높게 오버샘플링을 통해서 성능을 끌어올려주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낮은 자원으로 더 좋은 성능을 내게 해주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해상도며 프레임이며 그래픽이 더 좋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지금 쿨링이 제대로 안 되는 모바일 칩셋 환경에서는 꼭 필요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는 아이폰 15 프로와 아이폰 15 프로 맥스 딱 2개의 기종만 지원을 하고요. 게임도 딱 3개만 지원을 합니다. 근데 요번에 원신이 그 3개 중에 하나로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원신 유저가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아이폰 15 프로를 사시면 이 메탈FX 기술을 이용해서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게임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원신 유저가 아니다 보니 후반부에 나오는 지형은 제대로 테스트를 못했습니다. 그냥 초반부로 테스트해야 됐다는 점, 이 부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도 제대로 한다는 느낌으로 2시간 동안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프레임 확인은 원래 맥북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iOS 17 환경에서는 아직 지원이 되지 않더라고요. 10월 중순부터 된다고 제가 답변을 들었으니까 그때 제대로 테스트를 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120프레임으로 직접 약간 수동적으로 테스트한 화면을 슬로우로 보여드릴게요. 프레임 드랍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처음 켰을 때 프레임은 이 정도로 나오고요. 36도에서 시작했는데 제가 테스트한 체험 모드를 한 판 하니 한 3분 정도 하고 나니 41도에서 42도로 바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스토리 모드로 1시간 동안 빡세게 돌렸는데요. 온도는 꾸준히 상승을 합니다. 진짜 50도까지 찍히더라고요. 그리고 프레임은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지만 스킬을 많이 쓰거나 몹이 많다거나 물리 엔진을 좀 사용하게 되는 구간에서는 살짝 발생을 하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게 지금 기기 부하를 최대로 놓고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 정도로 하드하게 테스트를 안 한다면 온도 상승은 꾸준하게 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30분 동안 그래픽만 높은 정도로 테스트를 했을 때는 온도가 그냥 적당히 한 43도 정도를 유지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2시간 뒤에 촬영된 영상은 프레임 드랍이 조금 더 발생을 하죠. 근데 게임을 못할 정도는 절대 아니었고요. 온도가 진짜 게임을 하기 힘든 수준이었습니다. 최고 온도 57도까지 올라갔고요. 확실히 A17 프로가 온도가 높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터리도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2시간 동안 게임을 빡세게 돌렸잖아요. 이 정도면 진짜 하드하게 돌린 건데 75%에서 32%로 43% 사용을 했습니다. 물론 기대한 것만큼 상승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요거까지 종합해서 결론을 내보죠. 일단 먼저 일상생활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게임도 종종 했지만 이 정도 환경에서는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었고요. 되려 더 좋았습니다. 성능이 더 좋아졌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발열 때문에 구매를 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할 정도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작 게임을 좋아하신다면 사셔야죠. 현존하는 최고의 칩셋, 배터리 효율도 최고 수준, 거기에 메탈FX까지 적용돼서 다른 아이폰보다도 더 뛰어난 성능 이런 걸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좋아할 만한 스마트폰이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조금 더 안정화가 될 수 있는 아이폰 16 프로까지 버틸 수 있다. 그렇다면 15 프로가 확실히 뜨거운 게 맞기 때문에 패스하는 것도 괜찮지만 그게 아니라면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바꿔야 한다면 굳이 A16을 살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iOS 17이 안정화가 되면 온도도 조금 나아질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종합을 했을 때 가격 차이가 어마무시하지 않다면 그냥 15 프로를 구매하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른 테스트를 쭉 봤을 때 프로는 살짝 위험한 것 같긴 하거든요. 배터리도 많이 부족한 것 같고, 근데 프로 맥스는 좀 나아요. 게임하기에 화면도 큰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이폰 15 프로 맥스를 구매하시라고 추천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싶네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15 프로 맥스를 한 2-3주 동안 사용한 실사용 후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똥바.